가긴 어딜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지금 어디세요? 엄마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지고 도망가려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그럼 제가 공평하게 엄마도 챙겨드릴게요. 뭐야? 안 그래도 저 지금 사무실 유지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회계사 된 이후로 엄마가 해주신 게 결혼식 말고 뭐가 있어요? 누구는 14억짜리 집 해주시는데 엄마는 고작 1억짜리 결혼식 해준 거밖에 없으니까 사망보험금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양가 부모를 두고 돈으로 무게를 저울질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부모가 당연히 뒷바라지해야 하는 것이고, 직업을 가진 후에 해준 게 없으면 부모가 아니게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대화일까요? 지금 아들이 양측 부모를 돈으로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 분께서는 아드님이 자리 잡기까지 열심히 뒷바라지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돈 많은 사돈만 끔찍하게 챙기는 아들의 사연을 써주신 양순영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인 양순영이라고 해요. 저는 유년 시절 굉장히 가난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저 한평생 몸쓰는 일만 해야 했죠. 시골에서 자라느라 어려서는 밭일을 도와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읍내에서 철물점을 하던 집 아들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저희 집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았던 남편네 사정이었기 때문에 시부모의 도움으로 작은 한바집을 하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읍내에 새로 들어서던 건물들이 좀 있어서 한바집으로 그나마 먹고 살 만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이가 그렇다고 많은 편은 아니었고, 저희 양가 부모님이 모두 병상에 계시다 돌아가시기를 반복할 때라 형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돈이 항상 부족했어요. 남편은 밤에는 대리운전이나 신문 배달까지 하며 생활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아이를 갖는다는 계획은 좀 미뤄두기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시절 남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았지만 사실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돈이 잘 모이지 않았고 아이를 가지면 이래도 지장이 가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될 것 같아 원하는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나이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저를 잘 이끌었습니다. 다소 부정적이었던 제게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듬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이 뱃속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와 남편은 난관을 항상 잘 헤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역시나 남편이 우리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심어주었고, 실제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희망을 몸소 실천해 보여줬어요. 정말로 듬직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임신한 몸을 이끌고 식당에 나가 계속 일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저희 아들 화영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걱정 없이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상 천사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자니 그런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 아들 화영이를 부잣집 아들처럼 키울 순 없겠지만 항상 화목하고 올바른 아이로 키우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후 저희는 쉬는 날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저는 아주 가끔씩 이웃들이나 단골 손님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 말고는 딱히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 대부분 아가를 등에 업은 채로 일을 해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하니 아들 화영이는 쑥쑥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희가 다짐했던 대로 유복하진 못하더라도 화목한 분위기에서 바르게 키우는 것만큼은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친구들이 잘 따르기도 하였고, 주변 어른들에게 참 예의 바르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조금 더 커서는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은 집안 사정도 어린 나이에 잘 이해하며 주눅들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은 장한 아들이었어요. 어려서는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좋을 텐데 아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언제 한 번은 공부가 재미있냐 물었을 때 아들은 재미가 있진 않지만 열심히 공부했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께 꼭 보답하고 싶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어찌 그리 대견한지 정말 기특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학교에서 전교 10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자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다가 저는 수학 성적이 항상 가장 좋았기 때문에 회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을 정말 잘하긴 했지. 그런데 수학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직업들 중에 왜 회계사를 생각하게 된 거니?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최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보답하려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회계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 매일매일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봐왔지만 그때만큼 대견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는 총명함과 희망찬 꿈이 가득했었고,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 꿈 꼭 이룰 수 있을 거다. 엄마 아빠는 알아. 우리 아들 회계사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지원해 주마. 네, 꼭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드리는 아들이 될게요. 아들의 각오를 들으니 저와 남편도 힘이 나서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아직 어린 학생일 뿐이지만 아들의 말은 비어있는 말 같지 않았고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의 학교 성적이 잘 나오고 있었다 보니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다는 약간의 희망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것을 줄여가며 좋은 학원에도 보내줬고, 먹고 싶은 것을 줄여가며 아들 체력 보충에 좋다는 음식들을 먹였어요.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고생 끝에 아들은 결국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계학과를 가진 경영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꿈을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쉼없이 달려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저희 가족은 합격날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금전적 지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들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저희에게 지원받기만 하는 것이 신경 쓰여 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이 그 꿈 알려도 시간을 쪼개가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일로 며칠을 다투기도 했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안 사더라도 아들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했어요. 아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해 죄송하다 했고 저희는 죄송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저와 아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다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던 일이었어요. 다행히 100% 상대 측 과실로 판정이 나와 금전적인 타격이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 사고로 남편이 결국 중환자실에서 몇 주를 의식 없이 누워있다 뇌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울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전화가 올 때면 울먹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연기하며 통화하기를 수십 번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깨어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자 아들에게도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 아들도 한동안 충격에 흔들렸어요. 얼마 지나 정신 차린 아들은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는 뜻을 저와 상의 없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꿈을 향한 고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대학 생활을 버텨가며 친구들과 술값으로 돈을 낭비한다거나 허튼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앞으로 정진해 나아갔어요. 그렇게 군대도 다녀오고 회계 시험 준비만을 남겨놓은 상황까지 갔을 때쯤에는 생활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들의 청춘을 바쳐가며 공부를 계속 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저조차도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 무능한 부모인 것 같아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주변에 한창 자식 자랑하고 싶은 나이였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혼 시절부터 항상 긍정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남편이 병상 신세를 지고 있으니 그 빈 자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점점 주변에서 아들 소식 묻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저는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잘 하지 않게 되었고 그저 묵묵히 마지막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회계 시험의 벽은 대학 입시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아들은 한 번, 두 번 계속 아쉽게 떨어졌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니 스트레스 받고 지칠 법도 한데 아들은 그래도 묵묵하게 잘 버텨줬어요. 네 번째 해가 되니 이제는 제가 지쳐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부모 호강시키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제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던 아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생각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을 치른 결과는 이윽고 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글로 옮겨 적어야 하는 걸까요? 저와 아들은 말 그대로 얼싸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은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아가며 살겠다며 큰절을 올렸어요. 10수년간의 도전 끝에 받아든 합격 소식에 저희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병실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화영이가 드디어 해냈어요.
듣고 있죠? 화영이가 고생 끝에 드디어 회계사가 되었다고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젊었을 적부터 우리 가족을 항상 지탱해 준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을 잃지 않는 당신의 긍정적인 기운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깨어있질 못하니 우울한 날들이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화영이와 저는 끝내 이겨냈어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당신도 곧 이겨낼 거라 믿어요. 아들은 얼마 뒤 작은 회계법인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아들 공부 뒷바라지를 끝내니 속이 참 후련했어요. 물론 아직 해줄 것들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밥을 굶듯이 먹지는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회계업계에는 4대 법인이 있다고 하는데 4대 법인까지는 아니었어도 어쨌든 저희 가족은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장계 들어 자리 잡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늙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이 여지껏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긴 해봤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아들도 저에게 연애에 대한 고민은커녕 간단한 이야기조차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어미로서 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공부와 꿈만 좋다. 아들의 청춘을 낭비해버린 것은 아닐까. 알아서 잘 만날 사람 만나고 있었겠지.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내가 여유롭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였다면 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연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색하지 않고 첫 월급이 들어왔을 때 작게나마 용돈을 쥐어주며 제 아비 마냥 긍정적인 기운을 제게 돌려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어머니 고생 안 시킬게요. 제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평생 모시고 살긴. 말이라도 고맙구나, 아들. 고생 많았다, 내 새끼. 아들이 회계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회계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태평성대한 날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어느덧 나이 33이 되었고 여전히 같은 회계법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회계사들은 4대 법인으로 이직을 가거나 자신의 법인을 차려 더 큰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기대치보다 자신이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를 받는지 제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때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언제쯤 제 사무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 더 크게 효도하고 싶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아들아. 초심을 잃어선 안 돼. 우리 가족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시험 준비한다고 공부할 때처럼 끈기를 가지고 임하다 보면 더 큰 것들을 이룰 때가 올 거다. 어머니가 필드에 있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좋은 말씀드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엄마.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조금은 변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역시 사회란 곳은 녹록지 않은 곳인가 봅니다. 저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긴 하지만 아들처럼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높은 치열한 사회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들 말대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아들에게 말해준 대로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디 아들이 부나 권력에 눌려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약간의 아쉬운 대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별안간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 그러니? 엄마 듣기에 너무 기쁜 소식이구나. 그래, 어떻게 만나게 된 사람이니? 좀 복잡하긴 한데 직장 동료의 사촌이랑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 사촌의 친한 친구를 소개받게 돼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느낌 없었는데 그쪽에서 2번, 3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저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원래 별 생각 없다가 정드는 게 깊은 정인 거란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니? 영양사로 일하고 있어서 음식을 참 잘하기도 하고 음식과 건강에 대해 아는 게 엄청 많아요.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아서 계속 만나다 보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이 어떻길래 그쪽 집을 먼저 만나봤니? 네, 우연히 가볍게 인사드릴 일이 생겼어서 잠깐 한번 뵈려다가 어쩌다 보니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된 적이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집안이더라고요. 멋진 분들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결혼 준비는 괜찮겠니? 너는 일도 늦게 시작해서 모아둔 돈도 많이 없을 텐데. 저도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법인을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결혼보다 먼저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결혼이 너무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나이가 적지는 않아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쪽 집안에서도 시집을 빨리 보내고 싶어 하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잠깐 우연히 만났다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도 벌써 한 거니?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여자친구한테 건너 들은 거예요. 그래도 뵀을 때 제 소개하면서 회계사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지만 집안에 글 공부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면서 더 좋다 그러셨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자말자 듣기에 제겐 다수 갑작스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나에게는 처음 이야기한다는데 사돈댁과는 이미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라 서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럼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고? 아, 신혼집은 처가댁에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법인 차릴 자본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서 많이 든든한 상황이에요. 그쪽에서 집을 해주겠다 했다고? 내 그쪽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처음 듣고 있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들이구나. 이 어미에겐 상의한 것도 없이 너무 큰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기도 하구나. 에이, 어머니 서운해 마셔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들의 연애 경험이 걱정이었던 저는 걱정이 현실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대충이라도 어땠는지. 아들이 제게 얘기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나.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봐야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잘 고를 수 있는 법 아니겠어요? 물론 저도 저들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들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다소 간에 좀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사실 처음 만났다는 자리에서 집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덜컥 해버린 상대 측의 행동이 예의를 잘 지킨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뭐 어느 동네에 얼마나 하는 집을 해주신다던. 사실 여자친구네 집안 사업이 지금 호황인 상황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4억 정도?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아들이 처갓집에서 14억짜리 아파트를 해주신대요. 라면서 얘기를 해온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고생하며 다 큰 아들이라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마치 14억의 아들을 빼앗긴 듯한 심정이었답니다. 어찌 아들이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제게 와서 집 해준다는 집으로 장가 갈게요. 라고 하루아침에 통보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 느끼는 자격지심이었던 걸까요? 없는 형편에 남편이랑 번 돈으로 열심히 적금 들어가며 아들 결혼 자금으로 20여 년간 뼈 빠지게 모은 돈이 저는 2억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좀 걱정이 되는구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건 그렇다 쳐도 처음 만났다는 자리에서 14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겠다는 말을 꺼낼 만큼 너도 내 여자친구도 상대방 집도 어찌 이리 빨리도 결혼을 확신하고 있단 말이니? 제가 어머니께 너무 사전에 얘기한 것 없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하네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소개해드리고 적응시켜드리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넌 그 집을 그대로 받고 싶은 거니? 부담스럽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아들은 이후로 결혼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하러 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깔끔하게 자른 단발머리처럼 똑 부러질 것 같은 자신감 넘치는 성격에 공손한 태도가 생각보다 꽤나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미운 구석을 찾아내기 힘들었고 대화를 할수록 마음에 더욱 들었어요. 걱정하던 것과 달리 아들이 며느리감을 잘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상견례 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상견례 자리 또한 굉장히 편안했어요. 아들 말대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걱정이 앞선던 것 같더라고요. 사돈댁은 딱 봐도 부유해 보였지만 건방지다거나 예의 없어 보이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함에 예절까지 깎듯이 갖춰져 있다 보니 정말 멋진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예비 며느리도 잘 배워 물려받은 듯 했고요.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아드님을 이렇게 멋지게 키워내신 분이 어떤 분일까 했는데 인상이 역시나 참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좋게 봐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부족한 점도 많은 아이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따님을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비 사위는 이제 곧 법인 독립을 꿈꾸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더 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도 사정이 그리 넉넉치는 않아서 그래도 아이들 결혼하는데 괜찮은 집이라도 선물하려고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좀 잘 전해 들으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통해서 말씀 잘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해주신다는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 아이들이 워낙에 결혼 준비를 서두른 감이 있다 보니 갑자기 들으셨으면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윤택하게 살아가라고 주는 선물이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지만 그게 말이 쉽지 어찌 14억짜리 집을 받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있으려나요. 저는 상대적으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생각에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서부터 시작된 제 인생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아들의 집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은 다행인 사실이었어요. 결혼식은
8개월 뒤를 목표로 예식장을 알아보기로 하였고, 사돈댁에서는 집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기를 원하여 아예 아이들 입주를 먼저 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입주한 집에 먹을 반찬을 좀 가져다 주러 주소를 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아이들이 급하게 볼 일이 생겨 외출을 하게 되느라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돌아올 것 같다 하였고, 아직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이 출근해 있을 때 가구들을 들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비밀번호를 쉬운 것으로 설정해 놓고 쓰고 있다 하여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먼저 들어가 있어도 된다고 연락이 왔었던 터라.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홀로 나들이도 할 겸 조금 일찍 나서 근처를 좀 구경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 아파트 단지를 들어서니 깔끔하니 살기 참 편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장가 잘 보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들 살 집을 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책을 좀 즐기다 아들네 집을 찾아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했나 싶었지만 어차피 늦는다고 한 이후로 따로 연락이 없었으니 먼저 들어가 있자 싶었어요.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도어락을 올리고 버튼을 눌렀는데 글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문을 그냥 열어봤더니 문이 잠겨 있지 않고 그대로 열렸어요. 얘들이 아무리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문을 그냥 열고 다닌다니 싶은 생각으로 으리으리한 14억짜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살금살금 주변을 둘러보니 집이 확실히 좋아 보였어요. 아들의 신혼집이라니 참 뿌듯하다는 생각을 하며 거실 쪽으로 향하는데 방에서 말소리가 들려 저는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호텔 거기로 하자는 거지? 응, 난 거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그러자 그럼. 근데 자기 어머님께 말씀은 드렸어? 응, 그럼 괜찮으시대? 거기 비용이 저렴하진 않을 텐데 비용적인 것도 잘 말씀드린 거지? 응, 걱정하지 마. 자기 말대로 집을 한 집에서 하면 예식 비용은 다른 쪽에서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외출하고 늦게 돌아온다던 아들과 며느리가 웬일인지 집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한마디 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언제 괜찮다 했다는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나 오빠만 믿고 예식 준비한다 그럼? 응, 그래. 고마워. 자기 아이 이뻐라. 여기 만져주는 게 그렇게 좋아? 이리 와봐.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 내지 않고 현관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뭘 하고 있었길래 문이 열려 있고 닫히는 소리도 못 들은 건지는 둘째치고 아들이 한 말들은 저를 다시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져 핑계를 대고 집에 돌아가서 전화로 상황을 물어볼까 하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 제게 말을 하지 못한 것이고 오늘 만나면 그래도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려나 싶어 약속 시간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황당함에 1시간가량을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도어락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엔 일부러 큰 소리로 문을 쾅 닫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찾아오셨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희 늦는다 하지 않았니? 아, 가던 길에 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자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래서 그냥 산책만 좀 하다가 돌아왔어요. 연락을 좀 해주지. 그럼.
근데 문은 왜 열려 있고,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 알려준 비밀번호 해보려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열리더구나. 아, 요즘 계속 업자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꺼놨는데 켜놓는 걸 자꾸 깜빡하네요. 오늘도 몰랐네요. 아들은 불이 나게 가서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 사정은 알겠는데 이후에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아까 둘이 이야기하던 내용을 아들이 먼저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답답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는 잘 돼 가고? 네, 엄마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그날 저는 반찬만 전해주고 불쾌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무려 1억짜리 결혼식을 해주셔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처가 쪽에서 집을 해주시니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했다. 너무 낭비스럽지 않은 예식이라면 마땅히 그리하는 게 예의이지 않을까 싶구나.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곳이 금액이 좀 있는 편이어서요. 도와주시는 게 괜찮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이제서야 제게 의사를 묻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까 대화를 엿들었던 것은 말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하는데? 호텔의식으로 할 예정이라 1억 정도 견적 받았어요. 엄마가 그 정도 돈은 모아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 묻는 게니?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혹시나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아들은 사돈댁의 경제력을 믿고 막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엿들은 대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꺼내야 될지 순간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랑 너 결혼 자금으로 평생 모은 게 2억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집을 해주셨으니 예식 비용은 그럼 걱정 말거라. 감사해요, 엄마.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법인을 차리고 싶다면서 양가 부모의 지원이랍시고 너무 호화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그렇게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비밀을 지켜준 채 저는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1억 원짜리 아들 결혼식을 부담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속 썩이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기분 좋게 아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된 것이었단 걸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혼 이후 저는 아들을 뒷바라지 한 세월이 있어서인지 계속해서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게에서 한 음식들을 싸서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곤 했어요. 며느라가 좋아하는 소불고기 좀 싸왔다. 넉넉하게 쌌으니까 기회되면 사돈 어르신들도 한번 맛보시라고 꼭 전해드리렴. 아이고, 어머님 감사해요. 소불고기 저도 진짜 좋아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셔서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항상 절 반갑게 맞이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줬기에 아들의 결혼 초기에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날이 많았어요. 며느리가 말은 자주 놀러 오라고 했지만 매일같이 시어미가 붙어 있는다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도 저는 아주 가끔씩만 음식을 싸서 가져다 주었고 저번 일 이후로 갈 때마다 들어가기 전에 꼭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왔음을 알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3달쯤 지났을까요? 가게를 일찍 닫고
준비한 음식을 싸서 아들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일 때문인지 집에 없었고 저는 며느리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싸온 음식들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가 요즘 힘든 건 없고 네, 전혀 없어요, 어머님. 화영이는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게야. 아니요. 저희 아버지랑 골프 치러 갔어요. 화영이가 골프도 치니 네, 요즘 틈만 나면 저희 아버지랑 골프 치러 가요. 원래 골프 치면서 남자들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아마 아버지가 화영 씨 사무실 차리는 거 관련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걔는 예전에 골프 치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더니 갑자기 그렇게 골프에 빠졌자. 골프가 재미로만 치러 다니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사무실 차린다는 거 준비나 잘했음 좋을 텐데 말야. 어머님! 며느리가 돌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해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이가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랬구나. 내가 잘 몰랐다.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힘드실 텐데 매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음식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먹고 싶으면 저희가 가게로 놀러 갈게요. 자주 놀러 오라던 며느리의 태도가 어느새 바뀌어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아들은 뭘 위해서 안 치던 골프를 치러 장인어른을 쫓아다니는 건지 갈수록 자기 자신을 잃고 의존할 곳에 기대기만 하려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총명하던 아들은 꿈에 그리던 회계사가 된 후 왜 그렇게 의존적인 사람이 된 걸까요? 상류사회가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 저는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뒷바라지 하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가장이기에 집착하지 않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뜸하게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어느덧 명절이 되었어요. 연락은 뜸했지만 이따금씩 사돈끼리 선물 교류는 있어 왔기에 올해는 먼저 제가 선물로 성의를 표하고 싶었어요. 지인의 추천으로 아주 좋은 활전복 선물 세트를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되어 꼼꼼하게 신경 써서 사돈댁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아들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아니 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처가댁에 선물을 보내셨어요? 아니, 그게 다짜고짜 무슨 소리니? 선물을 보낸 게 뭐가 어때서? 장인어른은 해산물은 비려서 근처에도 안 가신단 말이에요. 사돈이 돼서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알겠고, 취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선물을 보낸 게 아쉬울 수 있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보낸 사람 성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명절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대서 얼굴도 비추지도 않고, 전화통화도 몇 달 만에 하게 된 것 같은데, 아들이란 놈이 몇 달 만에 전화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런 소리이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 취향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선물을 보냈던 것은 사과하마. 그런데 넌 어째 갈수록 나보다 내 장인을 더 끔찍히 챙기는 것 같구나. 엄마, 그건 제가 죄송해요. 그치만 그거랑 별개로 장인어른 대하는 거는 조심 좀 해주세요. 엄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 노릇이 한 집으로 편중되는 상황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는 며느리와 갈등 같은 피곤한 일은 겪고 싶지 않았고, 아들은 이제 다 큰 어른이니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싶어 잔소리하지 않고 내 삶의 행복을 즐기는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사무실 차리겠다는 일은 어찌 준비하고 있는 건지,
소식을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버이날에는 항상 저에게 먼저 찾아왔던 녀석들이 올해도 그러겠다 해놓고는 갑자기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다면서 제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결국 사돈양반이 아들에게 사무실을 차려줬어요. 원하는 걸 얻었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을 때 장례만 잘 치러준다면 내 자식 잘 살아가게 남겨놓고 편하게 제 갈 길 가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던 찰나, 저는 병상을 지키고 있던 남편을 결국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참 허망하더군요.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남편을 어떻게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보겠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어가며 병원비에 보태는 동안 아들은 자기 아비는 그냥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처가의 아버지도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들은 이제 어느 집 자식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부모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부고 소식을 전했고 아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생각은 있었는지 한달음에 장례식을 준비하러 달려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아들에게 딱히 말을 걸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대화를 피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저 아들이 최소한의 예의만 지킨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사돈댁도 예를 갖춰 조의를 표했습니다. 사돈댁과는 항상 큰 마찰 없이 지냈지만 아들의 처신이 문제였을 뿐이었어요. 남편을 보낸 이후에도 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렸는지 어쨌는지는 관심도 없고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다 할 때는 항상 처가댁에 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알게 모르게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았었고 보상금액이 4억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릴지 말지 고민하다 아들이 제 장인에게 하는 짓을 설마 부모에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을 공유해 줬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게 아들은 어머니 잘 쓰시라며 잘 됐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후 저는 남편을 보내고 난 뒤에 돌아온 아들의 생일에는 문득 아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과연 그럴지 확신이 없어 물어볼지 말지 고민하다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곧 생일이네. 네, 어머니 맞아요. 잘 지내시죠? 그래.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내 생일에 오랜만에 우리 가게에서 식사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떠니?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사무실 차리고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꼭 생일이 아니어도 좀 덜 바빠지면 제가 한번 놀러 갈게요. 그때라도 생일 파티 해주세요. 그 말이라도 저는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도 되지, 우리 아들. 내 이름 석자건 사무실에서 일하려면 요즘 많이 힘들겠구나. 좀 그렇긴 해요. 엄마 지금도 제가 좀 들어가 봐야 해서 조만간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기약 없는 생일 잔치를 약속하고 한동안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일날 저는 또 다시 아들에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장인어른이 제 가게에 가서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제안하셨다면서 시간이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엄청난 황당함과 실망감에 감기에 걸렸다는 핑계로 쉬고 싶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애초에 사돈 댁과 약속을 먼저 잡아놓고 일이 바쁘다고 거짓말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다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게 됐고 아들도 먼저 연락하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키게 해드리기 위해 회계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던 아들은 이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는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저에게 진짜 호강시켜줄 날이 오는 걸까 싶기도 했지만 아들에게 실망한 일이 너무 자주 있었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어 조용한 바다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사망보험금도 나왔고 하니 가게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분간은 가게를 정리한 비용과 보험금으로 생계를 이어가 볼 생각이었어요. 집을 계약하고 저는 아들에게 이야기는 해줘야겠지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니, 아들? 네, 일이 좀 힘든 거 빼곤요. 엄만요? 엄마 가게 접고 바다 가까운 동네로 이사 가려고. 네. 아니, 갑자기 왜요, 엄마? 가게까지 접고 이사를 왜 가요, 갑자기? 엄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왜인지 갑자기 언성을 조금씩 높였습니다. 생각이라니 무슨 생각. 그냥 다른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 갑자기 숨으려 하는 거예요? 보험금 혼자 다 해먹으시려 하는 거죠? 맞죠? 뭐야? 해먹어? 보험금 해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 얼굴 보기도 힘드니 살고 싶었던 동네 가서 한번 살아보려는 거다. 아니, 엄마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다 나중에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는 거잖아요. 섭섭하게 그러실 거예요. 진짜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알긴 아세요, 엄마가? 너 어릴 적부터 공부한다고 평생을 고생해온 걸 아는데 지금이라고 이 어미가 그걸 왜 모르겠니? 섭섭하기는 나도 매한가지다. 이 녀석아! 바빠 죽겠다는 녀석이 맨날 장인 옆에 붙어서 지 어미는 챙기지도 않니? 아니, 엄마가 장인어른만큼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야? 이 어미가 널 어떻게 키웠거늘? 그거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결혼식 비용 해준 거 말고 없잖아요. 그에 비해 장인어른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당연히 더 잘 챙겨드리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이사 가기를 잘 결정한 것 같구나. 내 아들이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게냐? 가긴 어딜 가요? 아무데도 못 가요. 지금 어디세요? 엄마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지고 도망가려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그럼 제가 공평하게 엄마도 챙겨드릴게요. 뭐야? 안 그래도 저 지금 사무실 유지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회계사 된 이후로 엄마가 해주신 게 결혼식 말고 뭐가 있어요? 누구는 14억짜리 집 해주시는데 엄마는 고작 1억짜리 결혼식 해준 거밖에 없으니까 사망보험금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양가 부모를 두고 돈으로 무게를 저울질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부모가 당연히 뒷바라지 해야 하는 것이고, 직업을 가진 후에 해준 게 없으면 부모가 아니게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는 그 뒤로 아들에게 오는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가게와 집이 있던 동네 부동산에도 혹시나 아들이 찾아와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면 함구해달라 부탁했어요. 아들은 이후로도 계속 엄마를 찾아내겠다느니, 빨리 돈을 보내라느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느니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어요. 저는 아랑곳 않고 새로운 동네에서 평소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를 하나 분양받아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쓸쓸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봉사단체에 기부까지 하고 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마음이 약한지라 정말 급한 상황이 왔을 때 도와주기 위해 1억만큼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은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억을 남겨놓을지 말지 고민하는 제가 너무 강단이 없는 걸까요? 그런 고민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고 싶은데 그게 참 그렇게도 어렵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상황과 고민에 대한 여러분들의 귀한 조언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남은 여생 살아가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귀감으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